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당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선수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선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상완골 골절, 어깨 빼고 골절됐을 경우에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해 등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장해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차를 몰고 가시다가 잠깐 갓길에 세워 두시고 좁은 도로, 아주 그러니까 좁은 도로, 중앙선은 없는 그 이면 도로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잠깐 건너시다가 그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완골이 골절되셨는데, 먼저 상완골은요, 이렇게 어깨뼈를 형성하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와 우리 팔꿈치 관절이 있죠. 그래서 어깨뼈부터 팔꿈치 관절 사이를 하나의 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를 갖다가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 쪽으로 골절이 되셨어요. 이렇게 어깨 쪽으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근위부 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위, 몸 쪽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근위부 골절이라고 하고, 진단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다, 근위부 상완골 골절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적 판단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손해사연사들은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해 등급과 장해 등급을 따져야 되는데, 교통사고에서 상해 등급은요, 병명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완골은 4급 아니면 5급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급을 먼저 발제를 해놨는데, 아까 사례자분이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셨잖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4급에서는 상완골 경부 골절과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이 있습니다. 이 상완골 경부 골절은 뭐냐면, 이 아까 그 골두 바로 밑에 있는 목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완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은 간부가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의 가운데에 분쇄성 골절, 뼈 조각이 두 조각 이상 난 그런 골절이 발생했을 때 4급입니다. 그럼 유심히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없잖아. 네, 없습니다. 그럼 5급을 보실까요? 5급을 보시면은요, 역시 상완골 간부골절은 있는데 어디를 보셔도 상완골 근위부골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간부골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운데가 골절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보상을 결정해야 되는 손해상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되느냐, 아까 뼈를 다시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골두고 바로 밑에가 경부지만은 골절된 부분은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경부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완골 근위부골절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약관 기준에서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라고 하는 정확한 상해 등급이라고 지칭된 병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부로 봐야 될까요? 등급을 5급으로? 그렇진 않겠죠. 먼저 4급으로, 상원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등급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꺼리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수술 기록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꼼꼼하게 하려면 수술 기록지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수술의 진단명 보시면 프록시멀 휴머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뒤에 서지컬 렉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해부학적으로 경부는 아니지만 서지컬 렉은 외과적 경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이 집도의 분께서 쭉 열고 들어가서 보시니 이게 해부학적으로 경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외과적으로 경부골절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수술 후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는 아까 4급과 5급 중에서 그중 높은 등급인 4급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등급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랑 당연히 분쟁은 되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근거를 찾아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4급을 주장을 했고요. 이제 장애입니다. 장애. 먼저 이 상완골이 골절됐을 때에는 경관절에 대한 장애로 보는데, 이렇게 경관절에 대한 장애 정상 각도가 맥브라이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견갑골 고정은 뭐냐면 뒤에 있는 어깨 죽지뼈라 그래가지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뼈 있죠. 이게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어깨를 들어보시면 어깨 죽지뼈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깨 죽지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굴곡이 정상 각도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견갑골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180도까지 움직이는 것이고, 정상 각도는 당연히 견갑골 비고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비고정이 됐을 때 굴곡이 180도, 신전이 45도, 외전이 180도, 내외전 90, 외전 90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장애 기준은 당연히 각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증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요,
요 테이블을 많이 봅니다. 심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아까 외전이 정상 각도가 180도였잖아요. 근데 180도 기준으로 90도만 움직인다면 90도 외전 및 회전으로 해서 18%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지 보시죠. 당연히 뭐 치료병원에서는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질 않았겠죠. 그래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전이 정상각도 180도였습니다. 견갑골 비고정에서. 근데 90도 이하면은 18%거든요. 근데 외전이 75도로 90도보다 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18% 정도의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장애 기간은 의사분들의 주관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영구장애로 판단을 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후유장애는 이렇게 지급률로 따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 후유장애를 따진다면 이 정상각도 대비해서 총 움직이는 각도 있죠. 이걸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약 한 2분의 1도 못 움직일 정도라면 이 정상각도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300도였는데 이거 합친 움직이는 각도가 150도 이하로 나온다면 2분의 1을 못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 10급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50도 넘어갔다, 2분의 1이 좀 넘어갔다 그러면 12급 정도가 되시는 건데 12급은 정상각도, 그러니까 300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4분의 3 정도, 4분의 3, 300도 곱하기 4분의 3 정도 이하로 움직여야지만이 이게 이제 12급에 해당하는 정상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본다면 정상각도의 약 한 25% 미만 이하로 움직이면은 8급, 정상각도 대비해서 한 50%, 그러니까 300도 기준에 150도 이하로 움직이면은 10급, 그 다음에 75% 이하로 움직이면은 12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개인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보험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상각도 대비해서 얼마나 각도 제한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급률이 5%, 10%, 20%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분은 지금 교통사고용으로 청구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교통사고용으로 이렇게 각도를 끊어서 청구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후유장애를 줄일수록 합의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재감정 또는 자문을 요청을 하죠. 하지만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자문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뚜렷한 반증을 제시했을 때에는 당연히 약관에 따라 가지고 제3의 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뚜렷한 반증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포털 검색에서 이렇게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폰메일 같은 거 누르시면은 상담 신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대표번호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금요일은 학교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제외하고는 전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